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시장 많이 빠집니다. 2124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2% 가까운 하락입니다. 43포인트 빠지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예, 보시면 2163부터 2124까지 빠진 뒤에 저희 방송 시작하고 살짝 지수가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던 외국인들까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는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까지 있다 보니까 부담이 시장에서 많이 됩니다. 변동성도 장 막판에 더 세질 수도 있고요. 3,325억 원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1,704억 원 순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연기금만 지금 596억 원 사주는데 더 이상 연기금도 매수 물량을 늘리진 않습니다. 개인이 4,954억 원, 개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27입니다. 낙폭이 2.4%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양시장 모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그대로 거의 수직 낙합니다. 747부터 722까지 반등 없이 빠지다가 장중에 반등을 살짝 주긴 줬는데 반등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올라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역시나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다 팔고요. 개인만 1,077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사긴 사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40억 원밖에 사질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올라갑니다. 달러 강세 보이는데 1,177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어느새 달러가 1,18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종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좋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 것으로는 예측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낙폭을 그나마 다시 한번 많이 하는 듯 하였으나 오후가 접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장중에는 2,500선을 하회하고 지금 2,123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트럼프와 미국, 중국 과의 무역 전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보면 메이저 외국인들이 먼저 선벌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 관세 인상을 25%를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9월 현지 시간으로 9일에서 10일 사이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만약에 25% 올린다고 간보만 했지 실제적으로 실행하지는 아직 효력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역 협상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한번 양보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극적 타결 또는 아니면 협상에 대해서 연장 아니면 연장과 동시에 관세 인상에 대해서 철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철회가 나올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증시에 굉장히 안경하게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는 9일과 10일까지는 관망하는 좀 포지션 취하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징주로서 이제 구글과 이제 비밀 협약을 맺은 국유재지가 역시나 그래핀 관련주로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솔레터 등
등 그래핀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구기재지가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5배 이상 지금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보통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급등한 주들은 한 4주 내지 2달 이상 쉬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핀에 대해서 확장적인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매수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2150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21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100선까지 무너지면 다시 한번 2000선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런 그 이슈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관련된 증시 부분에 경기 지표 부분에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포인트로 0.03포인트가 나타났고 2분기까지도 2.4%포인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에 따른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 전략으로서는 비중 축소 내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뭐 꼭 매수하자는 아니지만 이 종목 좀 관심 갖고 보자라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이제 실적은 계속 나오고 주가가 이제 방향은 아래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84% 이상 나타난 81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영업이익 예상치 상의 이유는 이제 국내 면세점에 대한 이익 확대와 그리고 인천 제2터미널 그리고 홍콩공항 신규 오픈 등으로 낮은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도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호텔 레저 사업부의 이제 제주와 그리고 신라스테이를 중심으로 투숙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싱가포르, 홍콩 등에 나가 있는 해외 명세점 이익도 1분기에만 50억 정도로 추정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5월 중국 노동절 연휴와 그리고 일본 사상 최장의 골든위크로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5월 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도 호시적을 기대하고 있어서 주가도 선반영돼서 같이 한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이 이제 분할매수 관점으로 오늘 종가 내지는 계속적으로 밀릴 때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86,000원 정도 잡고 가격 전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에서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그래도 양질의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 소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상당히 어렵죠.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합쳐서 10종목이 나오는데 겹치지 않는다면요. 근데 10종목을 고르기도 사실 어려운 게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르는 거 찾기 어려워요. 시가총액 양대 지수에서 오늘 근데 저희 지수가 밀려서 힘이 없으신 거죠, 좀? 힘이 없나요? 예. 원래 초반에는 약간 시작해서 계단으로 오를수록 기대하겠습니다. 웅변처럼 끝나는 게 제 예.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 두 개 오르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지스. 지금 SK텔레콤이 살짝 빨간불 켰다가 숨어버렸네요. 그 마치 두더지처럼. SK텔레콤은 사실 뭐 플러스를 기록한다 해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거는 지금 방어적인 능력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르기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뭐 그 개별주들 중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다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장이 약세여서 지금 사실 다 주저앉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준비한 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손절가에 터치가 되면 바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종가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종목은 DR잼인데 한 2번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를 보죠. 그 삼성전자랑 후지필름이 주력 계열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하도 그 반도체, 휴대폰 기업 요거에 대한 이미지만 너무 강해서 저번에 DR잼이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했을 때 의아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의료용 영상기기를 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마찬가지인데 대형 병원의 그 의료용 기기들 엄청 납품합니다. 지금 매년 열리는 그 코엑스에서 주로 그런 것들 맨날 열리잖아요. 그쵸? 코엑스 매년 열리는 것 중에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가 또 있어요. 코엑스에서 정말 모든 만물 전시회가 다 열리잖아요. 그쵸? 유아교육전부터 시작해서 다 열려요. 근데 그중에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는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납품하고 싶은 사람들, 알리고 싶은 사람들 다 참여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LG전자 맨날 참여해요. 삼성전자는 각종 초음파 의료기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DR잼이라는 회사한테 의료진단용 엑스레이 제품, 이 부품 제너레이터 받아서 삼성전자 마크 달고 DR잼 OEM으로 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 그 LG전자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죠. 단층 촬영, 쉽게 말해 CT죠. CT, MRI를 구현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 그거를 파고 있습니다. 왜냐? LG전자가 내세울 만한 거 뭐 있어요? 모니터 잘 만들잖아요. TV 모니터. TV에서 약간 좀 삼성전자랑 뜰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휴대폰에서 너무 지니까. 그냥 여기 MRI, CT 이런 거 초음파 의료기기 삼성전자, LG전자 맨날 참여합니다. 그래서 DR잼이 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가? DR잼이 이 납품해서 그 하는 게 후지필름 삼성전자. 후지필름 삼성전자가 거기를 많이 손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7년에 일본 후지필름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정병 외 구인이 43%, 후지필름이 14%. 자,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해서 뭐 MOU를 맺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MOU는 날려먹어도 상관없는 건지 아시죠?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본 계약으로 100% 간다가 아니잖아요. MOU 체결해도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MOU를 체결해도 안 한대. 그냥 내가 해보니까 하기 싫대. 그러면은 주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는 거는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냐면 그 회사랑 일을 하는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싶거나 정말 책임감을 더 부여하려고 주요 주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요 주주인데 14%를 갖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주가가 만약 반토막 났어요. 그럼 얘네들은 후지필름은 14%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지분 참여한 거 먹고 손해보는데 그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축구 구단 응원하는 사람이 축구 구단 지분 갖고 있어요. 그럼 자기 구단 이기길 바라겠어요? 지길 바라겠어요? 이기길 바라겠죠. 당연한 얘기죠. 후지필름이 지금 지분 그 주요 2대 주주로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후지필름의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DR잼의 엑스레이 시스템을 ODM 방식으로 공급받아서 자체 제작한 평판 검출기와 결합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2대 주주로 올라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커넥션이 강하게 닿아 있다는 이 사실, 후지필름이 21%, 삼성전자가 11%, 합쳐서 33%. 후지필름과 삼성전자는 DR잼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료기기 쪽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후지필름이 열심히 해주겠죠. 후지필름은 더 열심히 할 거고,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쪽 LG전자한테 지기 싫어서 팔 거고, 열심히 앞에서 해주니까, 전방 스트라이커들이 막 해주니까 얘는 볼 공급만 해주면 계속 돼요. DR잼은 볼 배급만 계속 해주면 볼을 받아서 볼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OEM, ODM 업체로서. DR잼은 믿을 만한 전방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믿을 만한 구석으로 갖고 온 거죠. 여기 깨지면 버려야 됩니다. 자, 상승 갭을 믿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
여기 바로 19년도 4월 5일에서 4월 8일 요 사이에 상승 갭으로 뜨면서 이 고점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갭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시장이 폭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승 갭을 믿어보는 거죠. 이 힘을. 이거 깨지면 일단 한 단계 뒤로 밀러서야 돼요. 아무리 아까 그 좋은 얘기가 있으나 마나 수급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손저가 11,000원이고요. 11,000원 깨지면 갭 깨집니다. 상승 갭. 목표가는 17,000원으로 포부를 크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TNR 바이오팹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왔었죠. TNR 바이오팹도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기술적 모습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블랙팬서의 퓨리 여동생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여동생이 막 고쳐주잖아요. 생체 조직 막 갖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거 영웅 영화에서 나온 얘기다. 실제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생분해성 생체제로 하이드로겔 세포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가 가장 매출이 높고요. 그 다음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그 다음 바이오 잉크 순이에요. 지금 캐시카우는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 연골, 인공 혈관 이거를 만들어요. 다 인공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만든 거 심근 패치 이거를 전임상 결과. 이거 뭐 전임상이라 사실 이제 마우스라고 나오잖아요. 쥐예요. 쥐라 이제 뭐 인간에게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쥐한테 했을 때 유효성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포가 살아났어요. 그쵸? 패치를 붙였을 때 살아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요. 심약한 부신 분들은 눈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토끼를 모델로 했을 때 토끼의 연골이 살아났습니다. 좀 징그럽지만 토끼나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연골, 뭐 세포,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부분이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면 정말 그 영웅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팔이 잘렸는데 팔을 막 재생을 시키고, 그쵸? 그게 먼 미래는 이제 가능하겠죠. TNR 바이오팹이 이런 능력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주가도 좋았죠. 지금 2019년도 4월 달에 아주 중요한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쵸? 쉬지 않고 매일 상승을 해서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그 가격을 뚫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쵸? 정말 밀어내려고. 왜냐면 그때 물렸던 사람들 본전 가격 오니까 내 본전 겨우 찾았다 이거 4개월 만에 냅답한 거야. 냅답 계속 팔아치우는데도 그걸 먹으면서 어거지로 올려놨거든요. 지금 24,000원까지.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지금 되게 정말 힘들게 올렸던 그게 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해도 지금 이 라인을 넘어선 것이 무의미해지지만 않으면 다음 단계를 도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믿어보자. 일단 또 어려운 시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 때문에 빠지더라도 조금 지지를 받는 걸 경험을 해보자 해서 18,000원 잡았는데 18,000원이 와버렸네요. 일단 그래서 종가로 1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저번에 가지고 왔는데, 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뭔가 좀 시끄럽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하늘길을 많이 늘려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LCC가 많이 받아갔어요. 15%에서 30% 늘려서 중국 여행도 지금 많이 갈 수가 있고, 왜냐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드 보복이 풀려서 단체 관광객이 조금 늘고 있고 면세점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도 지금 호기를 맞지 않나 이런 그 예상에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왕서방 맞이할 준비는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국내 가맹점수 기준 점유율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70%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는 텍스 리펀드 사업에서 만약 이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70%의 국내 가맹점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이 파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 추이는 다시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늘어나는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추정치인데, 한국관광공사를 안 믿는다고 할 수는 한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한국관광공사 믿어야죠. 한국관광공사가 예상치를 해놓은 거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가 다시 19년도부터 발동이 걸려서 16년도에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면세점 관광객들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면세점을 먹고 사는 거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일본은 놀러 가죠. 중국보다는.
그러니까 놀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바라봐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좋은데 일단 이제 그 수급이 좋아야죠. 20개월 선을 뚫어 놓고 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막이 있는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상승 갭이 있거나 20개월 선을 뛰어넘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까 전에 상장했을 당시에 가격을 넘었거나 허들을 넘고 쉬고 있는 애, 허들을 넘으려고 뛰고 있는데 걸릴 만한 애는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시장이 약하니까 미국이 꼬꾸라지면 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가 깨지기 때문에 일단 허들을 뛰어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애를 해야 돼요. 허들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그 동작에 걸려있는 애는 지금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개월선 일단 넘었기 때문에 이 믿을만한 구석을 보고 갖고 온 거고,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가 4,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한동안 가져왔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상승 갭 믿고 갖고 왔거든요. 일단 모든 거 기술적 분석으로 거기 깨지면은 지금 믿을 구석 없어요. 지금 그거 깨지면 다 던져야 됩니다. 이거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갭 상승 부분에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여기 완전 깨지면 일단 던져야 됩니다. 일단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벤처 캐피탈 회사,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벤처 투자는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액으로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는데 조금 투자하는 거, SNS로 할 수 있고, 커피숍 창업하는데 그 커피숍에 창업하고 싶다,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커피숍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 연예인이 참여한 커피숍에 투자하고 싶으면 참여하세요. 소액으로 투자 10,000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열렸죠. 그런 것들이 옛날과 다른 투자 방식, 이어서 소액 투자자,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요즘에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회사들은 옛날보다 그 판이 더 커졌어요.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그 벤처 벤처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총알을 갖고 있다가 잘 될 것 같은 기업에 쏘면 돼요. 쏘아서 성장성 있는 기업이 터지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거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회사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믿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곳에 투자해서 몰빵 치기 싫고 약간 투자에 보는 눈이 없다. 대신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보는 눈을 믿는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싶다고 하면 약간 ETF 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승 갭에 딱 걸려 있는데 여기가 안 깨지면 시장이 살아나면 일단 급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손절가 6,2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일진 다이아입니다. 자,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을 만한 구석 뭐냐? 2018년부터 월봉으로 보면 더 많죠. 지금 2017에서 18년도 강력한 고점이 여기 있었잖아요. 강력한 고점. 거기를 뛰어넘은 다음에 거기에 근접을 했어요. 여기 무너지면, 일단 시장 때문에 무너지면 무슨 핑계로도 지금 못 돼요. 일진다이아가 뭐 아무리 좋고 수소차가 뭐 나중에 폭발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은 여기 던져야 돼요. 여기가 지금 딱 다 마지노선이, 지금 5개 종목 보시면 다 마지노선이죠. 그게 전고점이든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이든 상승 갭이든 다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는데 거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걸려 있어요. 거기가 걸려 있어서 거기가 안 깨지면 제가 갖고 온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고, 그런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깨지면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자를 통해서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거 다 나온 얘기죠. 수소차 테마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풍국주정 봐봐요. 풍국주정은 일단 2017년도, 18년도 그 고점 부근을 강력하게 뛰어넘는데 그 자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내려왔어요. 일진 다이아는 어디 있나요? 똑같이 보세요. 지금은 누가 세요? 일진 다이아가 세요. 지금은. 맞죠? 2017년도, 18년도 고점을 뚫은 다음에 거기 위에서 놀고 있고, 수소를 만드는 풍국주정은 거길 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진 다이아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기회는 있다. 그래서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네, DR제부터 일진다이아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치기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밀리다 보니까 좀 종목들을 좀 소유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좀 잡으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도 이제 5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BD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BDI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 또 어제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발생하면서 상당히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좀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또 수혜를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래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에서도 뭐 한국중부발전소, 그다음에 한국남동발전소, 뭐 동서발전소, 서부발전소 등 한국전력의 거래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PDI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정부 정책으로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목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인데요. 손절가는 정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시장이 또 좋아질 때 되면은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또 그때 또 기회를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C 디렉트인데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데, 메인보드라든가 하드죠, SSD 등, 그다음 스토리지 등을 좀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회사와에 있어서 드론 제품에 대해서 판매권을 가지고 오면서 드론을 또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드론이 계속해서 이제 실생활에 점점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지금 택배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뭐 기계가 아니라 드론으로서의 그 농약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92% 좀 증가했고, 매출액은 4.6% 증가, 그래서 약 한 656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71.1% 좀 증가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좀 꾸준히 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좀 봐도 좀 좋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이고, 오늘 조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종목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는 4,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한국주철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름 말대로 주철관이들이 관관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관관이 이제 어디에 이제 사용하게 되느냐? 상하수도 배관에다가 이런 쪽에 좀 생산 접목이 되면서 좀 매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조달청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가 각 지자체 등 간급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엠프라인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좀 자회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업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관광을 생산하니까 화장품 용기 있죠, 용기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화장품을 뺀 나머지 상하수도 같은 SOC 사업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SOC 사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국내에 이제는 이제 SOC 사업은 이제 확장이 되는 것보다는 보수 유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데, 뭐 최근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이 나오면서 다시 어떤 대화의 좀 길을 좀 가지 않을까, 이런 또 물꼬가 좀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좋은 그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남북 관계로서도 조금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16,200원이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9,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옵티시스인데요. 옵티시스 같은 건 디지털 광 링크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었고, 그러면서 세계 최초이다 보니까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 영상 장치거든요. 근데 이 영상 장치가 또 KTX죠. KTX에 좀 들어가면서 철도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련하고도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디지털 광림과 또 이제 4차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33억 정도 좀 나오면서 53.6% 증가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3억이 좀 나오면서
18.6%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같은 건 98.5% 좀 증가하면서 34억 정도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회사가 또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은 매년 지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를 보면은 거의 부채 비율이 없고 유보율만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9,200원이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은 윈스인데요. 자, 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 통신이 지금 세계 최초로 좀 되면서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5G 통신의 보안하고 연관이 되는 업체다. 그래서 보안 업체로서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윈스는 좀 보안 업체로서의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처가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이 전체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매출처가 상당히 탄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조금 추구하고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2.3% 증가해가지고 약 한 62억, 매출액 같은 경우는 5.7% 증가해서 약 277억이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배 지분 순이익이 115% 증가해서 약 60억 정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을 재료들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주고 있고, 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만약 손절가가 왔다 그럼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고, 또 시장이 살아났을 때는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윈스 같은 목표가 17,300원, 손절가는 14,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110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2109포인트대까지 지금 장중에 찍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신 소장님? 덱스터였는데. 덱스터도 빠졌죠. 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폭락 수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이 그냥 똑같이 다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덱스터 결국에는 20개월선이 장 때문에 이거 밀려서 종가로 끝나서 지금 되게 안 좋은 일단 모습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뭐 스토리가 좋은 거는 스토리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 말하는 스타일로 하잖아요. 근데 스토리는 좋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좋은 얘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반기에 기대작들이 많은데 결국 지금 한국 영화가 1,000만, 사실 지금 공백기가 사실 조금 있잖아요. 지금 마블사가 큰 거를 한 방 터뜨렸기 때문에, 그쵸? 집대성에서 한 번 터뜨렸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에 한국 영화가 지금 그걸 개봉일을 피했어요. 일부러. 지금 아시다시피 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문에 개봉일을 피해서 하반기로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반기에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대작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다 개봉을 하기 때문에 덱스터에 거기 다 참여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모멘텀이 미리 이제 주가에 이제 조금 부각이 되는 시점이 와서 지금 가져왔는데, 시장이 이래버리니 지금 그게 물밀듯이 그냥 썰물로 싹 그 숲이 빠져나가 버리는 상태라 기술적인 모습도 안 좋아져 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개봉이 미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그것들이 개봉이 미뤄지진 않거든요. 지금 개봉을 할 거예요. 이제 개봉을 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TV에서도 지금 대작이 준비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에 지금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이 시장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탄력이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개월선에 밀려서 지금 이제 종가상으로 지금 밀려있죠. 앞정처럼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주가의 하락이 지속이 되면 덱스터도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스토리가 좋건 말건 하반기에 대작이 기다리고 있건 말건 수급이고 기술적이고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한 발짝은 뒤로 물르던가 매수 시점을 아니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 추천 종목을 공식적으로 받지를 않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단기 추천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리뷰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은 우리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리뷰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이제 단기 추천주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바텀 방식과 이제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면서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텀 방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내시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내재 가치는 좋은데 좀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종목도 오늘처럼 다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5G 통신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하고도 또 계약이 체결되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도 좀 하면서 실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종목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손절가를 좀 드릴 때도 타이트하게 좀 드렸거든요. 8,250원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손절가를 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게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부분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종목을 잘못해서 컨트롤하게 된다면 자기가 자발적인 그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빠르게 조금 손절할 수 있는 건 손절하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또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오늘 시장은 어떤 특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폭락하는 것도 특징이긴 하죠. 근데 예. 주로 잘 된 종목 갖고 오죠. 국일제지는 저번 주에도 특징주였는데 또 가네요. 이게 이런 스타일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정말 이거죠. 학생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임했고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만 받고 경시대회에서도 막 우승하던 애예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뭐 춤이나 노래 이런 걸 못해서 조금 여학생들의 인기가 없다. 근데 춤을 배운 거예요. 혹은 누가 춤 기술 전수해줬거나. 그래서 그 끼까지 갖춰가지고 날아가는 경우에는 누가 그 학생이 지금 뭐 여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를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송하죠. 그런 격이에요. 국일제지나 풍국주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건드리던 주식이었다니까요. 지금 게시판 지금 보면서 얘네가 옛날에도 이렇게 안 그랬어요. 게시판에 글이 없었던 종목이라니까요. 아예. 지금 이제 테마주 되고 막 이러니까 게시판에 하루에 글 뭐 수십 개, 수백 개 올라오죠. 옛날에 글이 한 달에 한두 개 올라오던 종목들이에요. 아무도 안 하고 제지업종, 주정업종, 야, 그거 무슨 재미로 하냐고. 맨날 휴지 맨날 만들고 주정 맨날 그냥 단순히 만드는 거 아니냐. 성장성이 뭐가 있느냐고. 무슨 뭐 형광물질이 나와서 물은 그 특수 종이나 만드냐.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런 거에 끼가 들어오면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루타 종목은 이런 데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바이오 종목에서 대박이 터질 것 같지만 그것보다 확률이 더 높고 더 세게 가는 거는 이렇게 얌전했던 종목, PER, PBR이 완전 바닥에 있던 종목이 끼가 들어와서 오를 때 그렇게 수백 배로 올라도 PBR이 안 높아요. 바이오주들 지금 웬만한 거 보세요. 수십 배, 수백 배 받아도 정당화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런 거는 지금 수십 배를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PER, PBR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핀이라는 재료가 들어왔고 그전에 수소차 필터의 재료가 들어왔고 제지업종이라는 이름과 전혀 안 어울리는 사업을 하니까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경고 딱지를 붙이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고 딱지를 붙였는데 사람들은 경고 딱지를 경고로 의미를 안 하고 이거 너무 세서 훈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경고를 붙였는데도 단일가 매매인데도 이렇게 밀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5분마다 모아서 거래를 해서 거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도 상한가로 계속 미루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5,000원 돌파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센 놈으로 더 몰려버리죠. 지금 국일제지는 계속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일제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진짜 이번에 5배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또 어디까지 갈지 이대로 가면 일단 내일은 거래 정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오늘은 제가 일신석재를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신석재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 흐름인데 자, 오늘 이게 종목을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월 1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교 총재의 초청이 있었다라는 오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자 총재께서 내년 평양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바뀌었고, 근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용평 리조트도 지금 통일교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전화 통화에서 인도적인 지원 부분 그런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온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방북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조금 이슈를 좀 받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출연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앞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좀 올라갔다가 금방 또 뒤로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관련된 종목들은 더 급하게 매매를 하신 것보다도 시장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낙폭이 계속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좀 예상하면서 조금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서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8412번님께서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5만 원에 딱 10% 매수하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많이 밀리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 소장님. 네. 그 제일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지금 아까도 말했는데 미국 시장은 허들을 넘어놓고 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쉬어도 그만이죠. 지금 이거 솔직히 떨어졌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우는 플러스 기록했었고 나스닥 S&P 0.1, 0.2대예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9 떨어져서 우리 반도체 지수가 주력이니까 떨어지네. 같이 떨어지니까 뭐 위안이나 삼아야지. 전혀 아니잖아요. 위치가 틀린데 1등 하는 애랑 반에서 꼴등 하는 애가 똑같은 문제 틀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꼴등한 애는 전 문제를 틀린 거고 1등한 애는 그 문제 하나 틀린 거예요. 같은 문제 하나 틀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떨어졌다고 삼성전자가 떨어졌겠거니 그 위안 삼을 게 아닌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가 똑같아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는 길이 결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는 길을 알려줬었던 거예요. 미리 세계 최강 증시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적지만 시장에서는 리딩을 하는 주에 그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그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0개월 전 밑에서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0.1대로 빠지면 아시아에서 니케이 225는 20개월 선 근처에 있으니까 0.87 정도 빠지는데 코스피 지수는 20개월 선이 아니라 10개월 선 밑에 있으니까 제일 약하니까 3% 가까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1등 나스닥, 다우, 뭐 S&P 500, 이 아시아에서 2등, 전 세계에서 2등으로 니케이 225, 그 다음 3등이에요. 3등도 아니고 중국까지 지기면 4등이에요. 주요 증시에서. 그렇죠? 위치로 봤을 때, 맞죠?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디 있죠? 20개월 선에서 한참 떠서 위에 있고,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225는 20개월 선에 붙어 있고, 코스피는 20개월 선도 못 뚫고 10개월 선에서 밀리고 있어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된 이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7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배 정도 빠지고 그보다 더 약한 하이닉스는 또 2배 더 빠지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가고 있죠. 장의 상황대로.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삼성전자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그 길은 누가 알려주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폭락을 하면 $40가 지금 깨졌잖아요. 만약에 $35까지 진행이 돼서 이게 완전 이동평균선이 5개월 이동평균선 꺾이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후발 증시에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덜 빠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점유율이 훨씬 높은 삼성전자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보다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타이밍이어서 저는 일단 팔고 나오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고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로 볼 때 9856번님께서 KMW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27,900원에 비중 30%. 잘 사신 것 같은데? 예, 잘 매수하셔가지고 예.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이제 5G 통신 관련해서 기지국의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 KMW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미리 좀 반영해서 좀 주가가 좀 선행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과 매출액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해 2018년도에 2,963억의 매출이 좀 기준이 돼서 지금 한 시가총액 주가가 지금 8,897억이 좀 나오는데 2019년도에 5G 그 통신이 좀 되면서 기지국에 계속해서 구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비가 생산이 돼서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2019년도 12월에 4,256억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보다도 2019년 예상의 그 매출을 좀 비교했을 때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해서 미리 좀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KMW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지금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가 좀 상당히 좋으시니까 일단은 음봉이 이제 세일 음봉이라고 하죠.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매도 타임을 캔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캔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평선을 봤을 때는 자 11선에서 21선이 역배열이 되는 부분 특히 이제 21선이 붕괴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 타임을 좀 잡아 보시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캔들에서 세일 음봉이죠.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평선에서는 21선을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0136번님의 로보스타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의 비중이 절반, 비중이 좀 높은데요. 로보스타는 어떻게 할까요, 신 소장님?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 또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요. 2003년도에 상장했는데 2003년도에 상장했을 때 그 9달러였는데 지금 495달러예요. 지금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이게 알려주거든요. 물론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의료용 로봇 시장인데 의료용 로봇 시장, 산업용 로봇 시장 합쳐서 교육용이든 뭐든 합쳐서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저 주가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시티나 이런 그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다 목표가 나온 거 보면은 뭐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시티 하나 있는데 대부분은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 비중 확대, 주가 급락 과민 반응, 매출 증가세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매수 커버리지 개시, 상승 모멘텀 지속될 것 이런 것들 다 내놓고 대부분 뷰가 다 좋아요. 9달러에서 495달러까지 50배가 올랐는데도 그거는 로봇 시장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나스닥에서 실적으로 주가로 증명을 해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로봇의 미래는 밝아요. 일단 로보스타가 LG전자에 인수한 뒤에 흑자전을 하기도 했고 지금 20개월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급락을 하는데 20개월선이 깨지면은 일단 저게 좋은 얘기 나스닥 제가 얘기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일단 왜냐면 20개월선이 깨지면 2015년부터 어떤 규칙적인 부분이 깨져버리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추경 매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놀래서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20개월선이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아까 저런 플랜을 믿고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선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월선 깨지면 일단 파시고요. 안 깨지면은 버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개월 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8854번님께서 27,5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타미플루 생산 가능 업체이고 그다음에 소화기라든가 순환계 생산한 업체인데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좋긴 하는데 뭐 주주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이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우리가 그 저평가가 되느냐 고평가되는 걸 봐야겠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한 약 4천억 나오죠. 그다음에 매출액이 2,119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과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좀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잡힌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도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6년도에 16,5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이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면서 점점 이 저점이 형성이 되는 고점들을 보면은 음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향 쪽으로 지금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오늘 좀 잘 버텼다고 해서 뭐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좀 또 음도제도 2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방향을 틀 수도 있지만 시장이 흘러내리면 계속 흘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시장에서 이게
매수가에 좀 근처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동시호가 진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는 2112.31포인트 잡히는데 동시호가 지금 현재 1980대까지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주들 지금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163부터 그냥 반등 없이 수직락합니다. 2110포인트인데 장중 저점이 2110이 살짝 붕괴가 되면서 2109까지도 밀렸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동시호가에서 밀려 내려갈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동시호가는 2096포인트 잡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어마어마하게 둘이 쏟아냅니다.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만도 1,380억 원, 투신도 406억 원이고요. 연기금도 500억 원 넘게 매수하다가 지금 25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인만 6,636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폭락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버텨주질 못하다 보니 시총이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데 SK하이닉스 6% 하락하고요. 현대차도 2% 밀립니다. 오늘 셀트리온만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체면치레하는 정도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3%, 낙폭이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다 커졌습니다. 상승하던 SK텔레콤도 지금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신한지주도 밀리고 포스코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코스닥은 724.36포인트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24, 비슷하게 잡히네요. 동시호가에서 코스닥은 비슷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747부터 722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보시면 개인이 1,334억 원 삽니다. 기관 외국인 지금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마저도 지금 등 돌렸습니다. 금융투자가 58억 원, 투신이 259억 원, 연기금이 70억 원 지금 팔고 있고요. 이 외에도 보험 쪽에서도 176억 원, 기타 금융에서만 10억 원 사주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384억 원 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타 법인 제외하고는 사는 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심이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3% 가까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버티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CJENM 21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신라젠 4%가 넘게 급락하네요. 6만 원 무너졌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1%가 넘게 밀려 내려오면서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포스코케미칼도 52,900원, 5.87%나 하락하는 모습,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한 종목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기도 다 전멸입니다. 메디톡스 3.66, HLB 5.34,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33, 펄어비스 4.27,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2.24포인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10위까지만 나와 있는데 11위부터 30위 내에 차바이오텍까지 30위까지 단 한 종목도 상승 종목이 없는 상황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오늘 시장 끌고 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예, 목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장 후반에 방향성이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고요. 이 정도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초장기적인 추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아주 장기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라던가 화학 업종이라던가 지금 너무 긴가요? 연봉으로 보면 사실 그냥 계속 가는 길의 조정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전기전자도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이격이 좀 넓어져서 좁히는 과정이고 화학도 지금 2008년도에도 깨지 않은 10개월 선에 걸려 있는 상태고
화학에는 순수화학도 있고 화장품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기업종은 20년 선에서 지금 지지를 갖고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고, 음식료품도 2008년에도 안 깬, 그렇죠? 자꾸 2008년, 7년 얘기하는 거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선에 걸쳐 있고, 이제 반등할 때고, 섬유유복도 20년 선에 걸쳐 있어요. 다 이제 떨어진 업종들은 반등을 준비하는 중요한 지지선에 있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격 조정, 넓게 보면 그래요. 아주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충격이 단기적인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건데, 아까 그 말한 순서대로예요. 미국 시장이 살짝 재채기를 하니까, 그쵸? 얘는 솔직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허들을 다 넘은 다음에 쉬고 있어요. 허들을 넘은 다음에 쉬는 밉상이 그냥 허들을 한 여러 번 3-4개를 넘고 쉬지, 하나만 넘고 쉬고 있으니까, 그거 쉬는 거를 우리나라는 넘으려고 점프를 일단 해버렸는데 1등이 쉬어버린 거예요. 뒤에서 허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락한 거는 사실 물론 이게 옵션 만기 때문에 빠졌다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기존에 질병이 없던 사람이 잠깐 심정지가 됐을 때는 그거를 해볼만 합니다. 시도를. 심장 충격기를 해볼만 해요. 기존에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질병이 심각하게 있는 사람은 심장 충격기를 해서 살려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질병이 이미 진행돼서 뭐 암 말기 이러면은 심장 충격기를 쓸 이유가 없어. 돈만 쓰는 거지.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옵션 만기로 인한 핑계를 대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만약에 정말 주가가 좋았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비슷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개선 돌파해서 지금 살짝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옵션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다. 이러면 이상한 괴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옵션, 물론 그 부분이 있겠죠. 옵션 만기의 핑계로만 100%를 돌리기에는, 그쵸? 이 지금 그 속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업종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20개월에서 못 벗겼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매물벽이 지금 굉장히 강한 데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옵션 만기 바로 지난다고 바로 탄력 있게 회복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초장기적인 건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제 피할 거를 찾아야 되는데 피할 거 쉽지 않죠. 지금 거래소 보시면 뭐 올랐습니까? 죄다 우선주고, 그쵸? 우선주 말했잖아요.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죄다 그 ETF 인버스드 다 올라왔고, 그쵸? 빅스 공포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또 올라왔네요. 그쵸? 코스닥도 다 각계적으로 뭐 오를 거 국유제재 같은 거 센 것들만 경고 딱 집고 오르는 거고,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다 전멸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지막에 플러스 기록하긴 했네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거래소도 보시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만 플러스예요.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정력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타격을 많이 받아서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방어적인 능력이 표출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랐네, 강하네 하고 저거를 잡으면은 아니죠. 오늘 SK텔레콤과 이 세 개가 올랐다는 거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텔레콤 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성장주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떨어질 때 이렇게 오르면 방어적인 능력이 지금 몸에 익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며칠 더 고생할 확률이 높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에 좀 출연했을 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좀 접근을 하자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좀 낙폭이 좀 커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좀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지금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미사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인상 이야기들, 중국에서도 오늘 좀 기사를 보면은 물러선 게 아니라 좀 강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다 보니까 좀 세계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흐름이 좀 있고,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 옵션 만기일이 좀 빠진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좀 강하게 좀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큰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장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등일 뿐이지 여기에서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코스피가 한 3% 이상 지금 종가가 좀 마무리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내일 정도는 살짝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려놓더라도 거기에 여러분께 속지 마라. 내일 상승한 것은 허수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겠고 다음 주 정도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의 좀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좀 제가 2일날 좀 출연했을 때도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우 지수 나스닥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다우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지금 계속 만들면서 60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수급선이 좀 깨지면서 하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우 지수라든가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좀 안정이 찾아줘야지만이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들이 훨씬 더 약세, 더 강하게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죠. 지금 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들었던 지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지수를 좀 보면서 좀 평가를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출연했을 때 이 하락 장악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좀 반전이 될 거라는 말씀드려서 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의 신호가 나와야 하고 아니면 거래량의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S&P 500이라든가 다우, 나스닥의 반전 하락에서 돌아서는 그 반전의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종목이 가지고 계시는데 약간 좀 손실이 난다 그러시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진 않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다음 주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짧게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들. 일단은 시장은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짧게 매매를 하시고 수익 보시든가 아니면 단기 매매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신 분들은 추세가 전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쉬면서 기다려 보시라는 거. 지금 시장에 쉬는 것도 보약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모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할 텐데요. 코스피가 동시효과에 더 밀렸네요. 3%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2100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2102.0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2.84%나 빠지면서 724.22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가 10원이 넘게 급등했습니다. 10전 40원이 급등하면서 1179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폭락을 했죠. 사실 근데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만기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대량 팔고 있다. 이 얘기는 조만간 대형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어드렸고 또 거기에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볼까 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강화했어요. 근데 이 매도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형주를 팔기 전에 수량, 중소형주들을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시장을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요.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 기관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그 포지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안 하면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시장이 트릭이 있었어요. 아침 10시 50분까지 정확합니다. 그 시간까지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한 800억, 700억 그러다가 한 1조 1000억까지 밀어버렸다가 다시 지금 회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것도 팔은 현물도 팔고 비차익 같은 경우에도 800억 정도 매도였는데 7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리 한번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수는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결국 매도로 나와서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주가가 상승할 거나 버틸 때는 기금이 사야 되는데 기금이 오늘 1,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시장을 흔들었죠. 오늘 장은 끝났지만 271, 그러니까 272.5 푸시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가 전부 다 올 푸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272.5를요 15만 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나야만이 매도가 손실폭을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0까지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기관들은 여기서 매도를 많이 심으로 인해서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마 예전부터 얘기해드렸는데요. 혹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달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원달러가 1125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저희 원달러에 의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나타날 거다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원달러가 특히 제가 요 지점에서 후행스페 요 지점에서 3주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 장대양봉이 계속 나옵니다. 장대양봉이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179원 거의 1180원까지 간 현재 원달러의 모습은요. 2110원을 가야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지수가 2000 갔을 때 원달러가 113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70원이죠. 근데 지수는 얼마입니까? 2102요. 그러면 지수가 안 맞죠. 그러면 지수를 상당히 방어를 해놨지만 결국 원달러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오늘 코스피 200이 선물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 200은 상승해서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아직 우리가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 결렬 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는 중국이 태도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약 150페이지에 관련해서 미국에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협상한 거를 많이 수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키포인트, 지적재산권, 기술을 강제 이전하는 거. 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면서 중국과 무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막상 타협하기 일보 직전에서는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협됐을 때 시장이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 또 그 이후에 여타 다른 국가에도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면 시장은 그동안 올린 거 다 시장에 끌어내려야 되겠죠. 어쨌든 악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결이 해결되더라도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시장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타협이 되든 타협이 안 되든 그걸 불확실성 해소된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런 판단을 할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재료가 지나가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경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무역이 문제가 돼서 전 글로벌이 계속 침체로 가는데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결국 중국이나 여타국가의 무역 수지를 깎아먹는다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로 본다면 결국 무역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혹시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이요 급등을 해가지고 초절정으로 상승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목이 계속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시세 분출한 종목은 결국 다 빠집니다. 빠지고 어디로 가나요? 바닥으로 가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영화가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의 경기 침체를 겪고 다 힘든데 미국만 이렇게 정상입니다. 아주 고점에서 정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추가적인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은 다 내려가야죠. 더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결국 미국은 패권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다른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미국을 왕따 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아주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평선에서는 헤드앤숄더, 후행스팬에서는 3봉.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이격도 거의 다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냐라고 본다면 확률적으로 내려갈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 특히 여기서 많이 밀어낸다면 지난번 이 저점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하방정지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도래한 것은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요 근래 신문에서 금리 인하 얘기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요, 대만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전부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금리 인하가 시장을 추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이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약하죠. 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려면 대출 규제가 다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거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시장에 끄집어낼 거라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경기 부양 카드를 할 수 있는 게 추경인데 추경은 3번을 했으니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리드 이노베이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사면 초과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쉽지 않은 현재 상황. 그러나 글로벌이 이 모습을 가져갈 때 분명 뭔가 따라가는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요, 2116포인트. 지난번에 바닥을 지지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무너집니다. 특히 후행스팬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저점에서도 하방일성을 무너뜨린 상황이라면 일단 시장은 상당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